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 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원유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 간접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기구이 바로 OPEC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점으로 원유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와 같은 국가들이 모인 기구입니다. 이 국제기구는 수년 동안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3 정도를 담당해 왔습니다. 8년 전 OPEC 러시아를 OPEC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OPEC의 원국은 아니어서 OPEC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4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각국의 생산 및 수출 쿼터를 할당하여 석유 가격을 균일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쿼터를 준수하지 않으려는 바람에 회의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모든 국가가 준수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져 유가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기에 사우디는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하고 많은 타협을 해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목요일 밤까지 연기되었으며 그때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가끔은 금리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높은 인플레이션율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이지만 현재 여전히 3%에서 4% 사이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중요한 방법은 원유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가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은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 하나이기에 유가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거나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이 전기 에너지를 개발해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유가를 계속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는 돈을 벌 수 있을 때 유가를 최대한 끌어올려 그 돈으로 향후 다른 분야에 계속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 결과는 목요일 밤에 공개될 예정이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올해 대규모 감산에 이어 내년에 추가 감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감산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회원국들의 위반 문제가 있었는지,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유가 한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감산 확대 외에 다른 옵션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회의가 목요일로 연기되었으므로 앞으로 이틀 동안 추적 및 세부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내일 저녁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원유와 관련된 것 외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밤의 데이터 이벤트와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의 성과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SK스퀘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등 몇 가지 종목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중요한 방법과 원칙에 대해 논의해 볼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제조업지수, 주택가격지수 등 두 가지 중요한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 수치가 이전 수치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결고리에 대해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성과가 나쁠수록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며 이는 주식시장에 더 많은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호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보면 몇 가지 긍정적 요인이 있으며 이것이 오늘 지수가 상승한 이유입니다. 내일도 주식시장은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오늘 저녁에는 월러와 보우먼 두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반면 보우만 연준 이사는 금리 인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주로 두 사람의 발언에 큰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우먼이 상대적 매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현은 주식시장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몇몇 펀더멘털입니다.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 0.7% 상승했는데 코스피
200대 영유 주식에 대한 기관의 순매수와 코스닥 지수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주요 상승 동력이었습니다. 오늘 SK스퀘어라는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종목도 기관이 추가 매수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관은 현재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 계속 추가 매수하고 있으며 지난주 며칠간 내도가 있었지만 오늘도 계속 추가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200이 하락 추세선 주변에서 요동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기관이 계속해서 추가 매수한다면 시장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상승은 코스닥 지수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세선 관점에서 코스닥은 이전에 저희가 설정했던 목표치인 85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은 대형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닥 지수에서 대형주를 더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은 사실 우리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20개 이하의 종목에 집중하고 단기간에 매수하는 종목은 1에서 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두 시장에서 모두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선택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수든 공매도이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하고 이전에 공매도한 포지션을 정리해 주가가 낮아진 종목은 조금이라도 매수합니다. 최근에는 공매도 포지션 정리를 위주로 함. 기관이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해당 기업의 주가의 성과가 양호해야 하며 몇몇 기업 가치와 관련된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관들은 더 큰 자본 규모와 더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형주를 매수하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월봉에서 삼성전자의 추세를 언급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단기적으로 일부 반도체 및 해당 협력업체의 주가를 견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관도 이러한 주식이나 기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외국인이 주도하는 하락장에서 기관은 매일 매도하고 거의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지션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관이 매수를 시작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 투자의 형태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중단기 투기의 형태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 이전에 공매도에 관여했다가 지금은 포지션을 정리했기 때문인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 투기와 공매도 포지션 정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의 논리는 기관이 추가 매수하는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국 통화정책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인지를 떠나서 기관이 매수할 수 있는 내재적 요인이 있느냐, 예를 들면 회사가 너무 좋아서 매수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자금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며 매매하고 있고 기관이 하루 매도한 금액이 며칠간 합쳐진 매수 금액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악재와 같은 분위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관해서는 너무 길게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먼저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200은 상방의 목표인 340에서 345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9월 고점에 조금 더 근접한 수준이지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관의 매도 편향 가능성과 미국 통화정책의 장기적 특성상 흥보하며 요동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근 단기 거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오늘 우리는 SK스퀘어 주식을 매수해 지금까지 작은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거래의 주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이 종목이 상방의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방금 언급한 49,450에서 49,550 사이에 위치한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48,000대일 때 이미 매수하셨으니 지금쯤이면 5% 정도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맞죠? 저희 이번 목표는 시세가 일단 5만 포인트를 돌파하면 향후 하향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 종목은 상승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2,000포인트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사실상 가격 돌파로 인해 상방에 특별히 명확한 저항선은 없지만 저인 시장 흐름에 따라 매도 타이밍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 종목의 가장 좋은 점은 기관의 매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충분히 크고리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인 회사가 일단 돌파하면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기관 매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에 진입하는데 약간의 추가 비용이 있으며 매도 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의 사이즈가 더 크고 방향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 비용은 충격 비용이며 만약 기관이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그는 쉽게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승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이건 저희가 주식에 대해 고려하는 부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거래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을 문제없이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시가총액이 매우 작고 유동성이 낮고 충격 비용이 매우 높으면 우리는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고 싶지만 살 수 있고 팔고 싶지만 팔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매매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높을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심지어는 우리의 수익을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가총액이 큰 주식을 선택할 수 있고 기관의 경우 모든 주식에 이 문제가 있는지 고려해야 하기에 따라서 이 주식의 경우 우리는 더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린 단기 매매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저만 따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오늘 변동성이 약간 컸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장중 5% 이상 상승하며 최고치를 찍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주식과 교환하는 대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실행 가능한 방식입니다. 특히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얻는 전반적인 기회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한 후 주식시장 수익 플랜의 주식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기회를 살펴보고 주식 매도 타이밍을 고려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요동치는 구간은 잠시 이 정도에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말했듯이 이 구간을 하향 돌파하면 다음 단계는 새로운 저점까지 하락한 후 서서히 반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동치는 추세로 볼 때 반등이 계속된다면 85만에서 90만 범위까지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은 제 공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레인보우 로틱스로 오늘 17.77% 상승했으며 지난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후 8월 말에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연이은 양봉이 이어졌고 그 거래에서 저희는 최대 60% 손익을 봤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이 주식을 언급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이미 상당히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략은 주로 단기 거래 관점에서 시장 분위기와 관련된 역학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신규 상장사로서 최근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자 상태입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과 협력하여 11월 20일에 두 팔이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세는 8월 30일 상승이 중단된 이후의 시세를 재현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추세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주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번 강조했듯이 단기 거래에서 이 주식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지속기간이 좀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의 장점은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매수가 이달 14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격 하락으로 손절매가 발동될까봐 불안해하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매도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장은 우리가 설정한 손절 지점을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정한 손절 지점은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손절매를 설정했는데 그때마다 두 개의 양봉 사이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9일 매수 후 두 개의 양봉 사이의 가장 낮은 지점, 즉 154,300의 손절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11월 20일 이후 저희는 손절 지점을 11월 15일에서 11월 19일 사이의 최저점인 158,400에 설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손절 조건은 과거의 시세를 검토한 후 추세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시장은 이 두 가지 손절 지점에 다다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급격한 상승이 있었으니 만약 새로운 손절 지점을 설정하려면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의 전체 추세 중 가장 낮은 지점, 즉 161,200에 설정해야 합니다. 일단 설정되면 사실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첫 번째 목표치를 18만, 두 번째 목표치를 20만으로 오늘의 상승률을 보면 첫 번째 목표 수준은 돌파했지만 시세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종목은 원래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오늘 매수할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이 7% 상승했을 때 매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당시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소식을 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는 당일 수익이 10% 이상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커뮤니티의 사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알림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어서 일부 친구들이 소식을 받았을 땐 증가폭이 이미 7%가 아닌 12%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시행을 테스트할 때 직면했던 문제 중 하나이며 7% 상승해서 장에 진입하는 것과 12% 상승해서 장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면 여러분은 이 주식의 동태를 알 수 있으며 상방의 대기 주문 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을 매수하고자 할 때 최단 시간 내에 최적의 가격으로 매수하지 못하고 가격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충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는 오늘의 테스트 주식을 SK스퀘어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주식도 괜찮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인보우 로텍스가 내일 하락하지 않고 더욱 상승할 수 있다면 저희는 소량 추가 매수하고 비교적 가까운 데에 손절 지점을 설정해 수익이 저절로 늘도록 놔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종목들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주가와 거래량을 결합해 보면 이에 상승하는 상승 기회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이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절 지점을 설정하여 이 지점에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보호하고 대규모의 실질적인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 다음부턴 이 방법들을 결합해 진정으로 수익을 얻을 큰 기회와 큰 갈등에 대해 말해보자 합니다. 우선 이 조합은 왜 단기 매매에서 더욱 효과적일까요? 사실 시장이 이미 상승 추세에 있었다면 실수할 확률은 단 한 번뿐이며 그것은 추세가 진정으로 끝났을 때뿐입니다. 그 전에 이런 신호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가격이 계속 이전 추세를 이어가며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승리할 확률이 높은 전략이며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은 이 추세에서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기 거래뿐만 아니라 단기 및 중기 거래 모두에도 매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초단기 거래에서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중기 거래에서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어 이건 매수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전략에서도 우리는 손절 지점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봉 및 일봉 주기의 경우 마지막 두 양봉 사이의 최저점 하방에 손절 지점을 설정합니다. 이는 최근 레인보우 로텍스에서 손절 지점을 설정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분석을 반복한 끝에 저희는 이 종목을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시세도 손절 지점을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전략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장기 거래 과정에서는 큰 자본 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절매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지분 감소도 과감하게 하는 편이라면 한 번의 거래로 큰 돈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친구들이 비트코인 시세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에 전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처럼 암호화폐 추세를 자주 팔로우했었습니다. 당시 매우 과감하게 지분을 줄이는 것이 특징인 비만 오타쿠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는 처음에 약 60만 정도를 투자했다가 시장이 좋지 않아 순수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아닌 요동치는 시세여서 단호하게 지분을 줄였고 반복적으로 속았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지분을 추가하고 가격이 내릴 때마다 재빨리 지분을 줄였는데 지분을 줄인 후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시세가 다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반복했고 결국 60여만 손해봐 10만여 남았다고 합니다. 그 후 시장은 마침내 좋은 추세를 보였고 제가 이전에 여러분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0년 10월 이후 그레이스케일 펀드와 같은 일부 대형 기관이 주식을 구매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따라서 매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 펀드를 다 사고 있으니 걱정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초에 레인보우 로텍스를 구매했을 때의 논리와 완전히 같은 상황인 겁니다. 2020년 10월 미국의 그레이스케일 펀드가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큰 강세장을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23년 1월이 되니 삼성그룹이 레인보우 로텍스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레인보우 로텍스에 큰 호황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다른 부분을 찾으셨나요? 전혀 없죠. 이 두 상황은 완전히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허드는 정말로 돈을 버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일까요? 추세거래 전략을 채택할 때마다 저인 손절 지점을 설정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은 소액의 손절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절 지점은 심리적 위안만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이 손절 지점을 설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주식이 손절 지점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절 지점을 최근 두 개의 양봉의 최저점 하방에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지점은 도달하기 쉽지 않은 지점이며 도달하면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손절매가 없으면 여러분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10월과 23년 1월에 비트코인과 레인보우 로텍스에 충분히 논리적인 지지가 있었다면 손절매를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설정해도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발동했더라도 잘못된 손절 지점이었을 겁니다. 손절매 없이도 매수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한 번에 2에서 4주만 보유하세요. 10번 중 9번은 맞을 것이고
9번 모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 100% 손실이 발생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은 돈을 버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손절 지점이나 과감한 지분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추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충분한 안전성을 제공하는 거래, 신호를 찾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저희가 시장에 진입할 타이밍인 거죠. 안 그러나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왜 손실을 보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손절매가 없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절매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손실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장을 진입할 타이밍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강세장의 중후반기가 돼서야 많은 분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특히 올해 7에서 9월에 커뮤니티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가입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강세장이 많이 상승해 시장 추세가 상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은 시장이 연초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는 시장이 매우 열광적일 때 시장에 진입하여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정말 돈을 버는 방법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식시장 수익 플랜과 같은 초단기 전략을 제외하고 결론적으로는 원래 20%의 수익만 내고 20%의 리스크 손절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2에서 3배의 수익을 내면 여러분의 수익 손실 비율이 10대 1이 되고, 이때가 매우 수리타산이 맞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더 거래하면 돈이 생기겠죠? 그럼 이것이 진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 다음 손절매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데, 바로 시장이 변동하며 요동치는 것이 아닌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장이 반드시 변동하며 요동칠 것이라 판단된다면 그럼 여러분은 손절매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절매로 손실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60만, 10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가 거래량 매수 신호를 식별하는 이유는 시장이 일방적인 추세에 있을 때 돌파 구간에서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고, 저희가 손절매를 설정하는 이유는 시장이 일방적인 추세에 있을 때 손절매를 하향 돌파하면 계속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승장 중후반에 나타나며, 대부분 시장 상승은 시장 분위기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상승 추세가 형성되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적합한 전략은 상승 신호가 보이면 바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최근 두 개의 양봉 사이의 최저점과 같은 표준 손절 지점을 설정합니다. 일단 시장이 손절 지점에 도달하면 이는 추세가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하면 손절매가 적용됩니다. 이 방법은 상승장 초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시세가 언제든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추세를 찾아서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므로 더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주가 거래량 신호는 펀더멘털과 함께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손절 지점은 우리가 결단력을 키우고 너무 과하게 걱정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비만 오타쿠 비트코인은 약 6개월 동안 10만 1,500만 벌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수익 플랜은 단기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큰 추세를 파악하면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10배, 1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저흰 큰 트렌드, 큰 기회, 큰 갈등을 찾는 데만 집중합시다. 이것이 바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이며, 진정한 분은 이런 시세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우선 오늘 저녁 원유 관련 데이터와 상황을 분석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와 부정적인 관계가들의 연설이 혼재된 밤이었고, 시장은 당분간 데이터를 믿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원유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내일 밤이나 모레 밤에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SK스퀘어,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텍스 등 현재 보유 중인 종목과 관심 종목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주식시장 수익 플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방해를 피하고 최고의 시장 기회를 보다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더욱 완벽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정말 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가 거래량 및 손절매와 같은 신호에 대한 사용 제한을 두었습니다. 향후 여러분이 시장의 여러 기회를 통해 정말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유해드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내일 우리는 주식시장 수익 플랜의 매도 기회와 새로운 매수 기회를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여론 좋은 밤 되시고 우린 내일 봐요.